개정된 근로자 파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법 파견이 적발된 4개 업체에 직접 고용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위해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수천만 원 상당의 고물을 훔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택시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와 금품을 훔쳐온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는데 택시 블랙박스에는 범행 장면이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울산에도 눈이 잦아 결빙 사고가 잇따르자 남구청이 처음으로 급경사 구간에 도로 열선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7도, 낮 최고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리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불법 파견이 적발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로 파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노사 모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영남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 지난 10월 파견이 금지된 연구직에 파견 근로자 1명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북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아서 적발이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의 근로자를 파견 근로케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울산고용지청은 불법 파견이 확인된 4개 업체에 대해 해당 파견 근로자 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고용 의무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근무 기간은 모두 2년 미만입니다.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하루만 사용해도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 금지 직종의 파견과 무허가 업체 이용, 기간 초과 위반이 주로 적발되는데 고용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파견이라든지 무허가 파견 또는 일시 사용 기간을 넘긴 파견 등이 불법 파견의 일종인데요. 개정 파견법은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즉시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도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파견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4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거나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고물상을 돌며 3개월 만에 1억 원가량의 고철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고물상에 있는 용접기로 자물쇠를 녹이고 창고 벽을 뚫기도 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CCTV를 보더니 모자를 눌렀습니다. 태연하게 다가와 CCTV의 방향을 돌립니다. 경찰에 구속된 27살 이모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울산과 경주 지역 고물상 20곳을 돌며 고철 9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가격이 비싼 구리를 주로 노렸습니다. 고물상마다 비치되어 있는 산소 용접기입니다. 이 씨는 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구리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침입했습니다. 자물쇠를 녹이고 여의치 않으면 아예 창고 벽면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사서 우리 사서 저거를 갖고 잘라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여 뿌리 한 100kg 들었고. 범행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 조선소와 고물상에서 일했던 이 씨에겐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산소도 그게 세잖아요. 하다면 되면 녹아버려요. 경찰은 지난 3월 출소한 이 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5일에 한 번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장기방을 거둬놓고 인터넷 중독에 걸렸고 이 방도 엉망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면 또 다음 범행에 의해가지고 맨손으로 고물상 장비를 이용한 이 씨의 신출귀몰한 범행은 GPS가 달린 렌터카를 빌려 타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 20대가 택시 유리창을 깨고 주로 블랙박스를 훔쳐왔는데 블랙박스엔 범행 장면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한 남성이 으슥한 골목길을 배회합니다. 택시 전문 터리범 27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1년 동안 공구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블랙박스와 현금 360만 원 상당을 훔쳐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 벌고 땅을 먹고 좀 괜찮아. 김 씨가 훔친 택시 블랙박스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택시 앞 아파트 단지만 비추다 뚝 꺼져버립니다. 훔친 블랙박스만 무려 14개. 하지만 김 씨의 모습은 단 한 개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택시를 털기 위해 택시 뒤로 다가가 뒷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는데 앞만 보는 블랙박스엔 당연히 찍히지 않은 겁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장면을 찍어 뺑소니범을 잡고 오토바이 절도 현장을 찍어 절도범을 검거하는 소리 없는 목격자지만 정작 자신을 훔쳐가는 범인 앞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택시 전면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녹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범인을 특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 택시는 대부분 내부 촬영이 가능한 블랙박스를 달고 있지만 인권 보호를 이유로 내부 촬영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울산 지역 택시는 모두 5,786대. 범죄 예방이냐 인권 보호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울산 지역 대선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진보 진영이 참여한 국민연대를 출범시켰고 박근혜 후보 측은 울산 방문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시민사회단체 등 범진보 진영이 결집한 울산 국민연대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 후보 문재인에게 대한민국과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맡겨 주십시오. 안철수 전 후보 지지 조직도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나설 계획이며 심한구 전 시장도 김덕용 전 장관 등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실제로 안풍이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내일 박근혜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하면 안철수 바람이 조기에 차단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서 오히려 우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더 많은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안풍의 영향력이 울산의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초반의 우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문재인 후보가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은 물론 영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남구옥동 한 도로에 열선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도로가 얼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효과는 어떨까요? 김익현 기자입니다. 겨울철 눈길은 금세 빙판길로 바뀌기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대안이 바로 열선도로. 영남 지방에서 처음으로 열선도로가 남구옥동 거막길 일원에 설치됐습니다. 설치된 구간은 모두 673m, 각 열선의 거리는 6.5에서 8.5m가량입니다. 도로 열선은 이 포장면 아래 묻어놓은 열선이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눈이 오면 5도에서 15도로 가열돼 눈을 녹입니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는 뭐 눈이 빠져 않는 곳 음지 지역이니까 열선이 좋은데. 열선 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5억 원이나 하는 설치비와 전기료 등 유지비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에 가동이 됐을 경우 약 시간당 약 5만 원의 전기료가 소모가 됩니다. 울산은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해마다 눈 오는 날과 적설량이 늘고 있어서 남구청은 일단 효과 분석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 겨울철 우리 강설에 대비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만큼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주민 편익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영남 지역 첫 열선 도로가 교통사고는 물론 제설 인력과 비용을 함께 줄이는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 전무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드릴십 등 3개 제품이 지식경제부의 2012년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세계 인류 상품은 34개에서 37개로 늘어나 지난해 세운 최다 인증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만든 컨노선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컨노선은 선박에 크레인을 설치해 하역 설비가 없는 항구에서도 빠르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현재 미포조선은 컨노선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SK케미칼과 SK유화는 자매결연 마을인 울주군 온산읍 건안마을에서 사랑과 행복 나눔 김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SK 임직원과 건안마을 분여회 회원들은 김장 500포기를 담가 여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에 전달했습니다. 국내 최대 건축 장식 자재 기업인 LG하우시스가 업계 최초로 창호 홈쇼핑 판매에 나섰습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7일 홈쇼핑 방송에서 거실창을 선보여 1시간 방송 동안 1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성과급 지급 시기를 맞아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도 좋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의 경우 연말에 통상급 대비 250%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반면 지난해 3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던 정유와 화학, 그리고 조선업계는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성과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면 울산이 부산과 대구 등 다른 도시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에서 체르노빌 수준의 사고가 나면 울산에서 최대 72만 명 사망과 362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리원전 1호기에서 후쿠시마 수준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40만 명 사망과 49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핵단체는 이번 모의 실험 결과 같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울산 지역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지방 관리업소에서 60대 여자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업소 주인의 딸 23살 최모 씨가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여전히 살해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4주 동안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남구의 한 영어학원이 고졸 출신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석 달 동안 시교육청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울산에서 점검 대상의 11.9%인 39개 학원에서 불법 운영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무단시설 변경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출신 강사 등 무자격 강사 채용과 무등록 영업, 그리고 미신고 영업 등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중구 우정 3거리와 성안동 5거리, 그리고 울주군 상북면 행정교차로 등 3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이 3곳에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2년 전부터 남울산 울채국 앞과 태화강 대공원 입구 등 12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9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도심에 출현하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범 수렵인 5명으로 구성된 기동 포획단은 울주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곧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울주군은 겨울철 먹거리를 찾아 멧돼지가 주택가에 자주 출몰할 것으로 보고 포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멕시코의 몬테레이에 일격을 당한 울산 현대의 오르기전 상대로 J리그 우승팀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2000년 클럽 월드컵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 팀 간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일 오후 4시 30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